예, 고해상도 다중규모 기상 예측 및 리빙랩 기반 가축 농작물 용수 관리의 폭염 및 가뭄 피해 저감 실증 모델 구축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국가농림기상센터, 서울대학교, S1앱, 유역통합관리연구원, 나노웨더 이렇게 주관 공동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연구를 진행하였고 올해가 마지막 연도여서 결과 말씀과 또 성과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지는 날씨에 가축들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 여름 들어서 11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했는데요. 무더위로 인해서 입맛도 떨어지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가축 폭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온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뭄이 가장 심각한 곳이 충남입니다. 비옥했던 땅이 모내기할 물이 없어 먼지만 날리는가 하면 저수지와 하천은 말라붙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2018년에 아주 엄청난 폭염 피해를 겪었었고 또 가뭄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에 다가와 있는 그런 전지구적인 기후 변화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 부근의 그런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후가 변화되고 또 기온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극한 현상들이 많이 심해지면서 인간뿐 아니라 가축들에 대해서도 수많은 그런 재난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과제의 목표는 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과학기술을 종합해서 정확도가 높은 고해상도 다중규모의 기상기후 예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생산하고 또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기상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규모가 서로 다른 그런 기상 기후 자료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소위 이음새 없는 그런 seamless forecasting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상 또 기후 예측 자료를 이제 입력 자료로 받아서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이제 계산해서 미리 주의보와 경보를 내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농작물이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뭄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다중규모의 기후 예측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농업 가뭄의 확산과 또 수요 예측을 해서 리빙랩 방식의 농업 용수 관리 기술을 개발함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실제 농촌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그런 현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요자가 이 과제의 시작부터 또 중간 또 결과에까지 참여해서 프로덕트를 점검하고 피드백을 받고 하는 이런 수요자 참여 기반의 이런 맞춤형 영양예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5가지 요소들이 합해져서 결국은 이 다중규모의 고해상도의 기상기후 예측 자료를 기반으로 또 모든 관련된 그런 농민이라든지 축산업자라든지 이런 이해 당사자가 되는 지자체라든지 이런 국가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영양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또 실제적인 그런 대응과 또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그런 선제적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기반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구조와 또 생산되고 제공되고 흘러가는 그런 자료의 얼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저에는 말씀드린 단중기 예측 모델, 또 중장기 예측 모델, 그리고 장기 예측 모델 이렇게 규모가 다른 이 종류가 기상기후 예측 자료로서 생산이 되고요. 이 예측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제일 기초 작업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seamless forecasting으로 연결해서 이제 그 윗단에 이 가축 고온 스트레스 모델과 농작물 생육 모델과 농업 용수
관리 모델로 이게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모델에서 이제 서비스 정보를 생산하고 또 기상 기후의 그런 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영향이 이 가축이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또 물 관리에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측 결과를 리빙랩 참여 지자체와 기관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이 참여한 그 결과를 실제 현장 서비스 체험단이 있어서 실제 농가와 또 축산 농가 또 집수역에 해당하는 그런 이 지점으로 저희가 자료를 전달하고 실제 그 서비스를 이분들이 받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체험단의 의견을 피드백을 받고 또 리빙랩 참여 기관의 의견을 피드백을 받아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기상기후 자료의 품질이라든지 또 생산된 정보 또 예측 정보를 또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또 다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양방향으로 투웨이 인터랙션 개념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다.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개발했으니까 갖다 쓰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자가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반영해서 또 실제 지자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간중간 계속 점검하고 반영해서 서비스물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멀티 스케일의 그런 기상 기후 예측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중기, 또 중장기, 장기 이렇게 규모를 달리해서 기상 기후 자료를 생산하고요. K-MAP 자료와 램프 자료, 또 CFS 알파멧 자료, 또 RS 포캐스트 자료 이 자료가 모델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축 고온 스트레스 모델과 또 가뭄 농작물 생육 모델, 또 가뭄 농업용수 관리 모델에 이 모델로부터 생산된 기온이라든지 습도라든지 바람, 일사정보 등이 제공되게 됩니다. 먼저 단중기 기상정보 시스템은 지면대기 모델링 패키지 램프라고 하는 모델이 맞게 되고요. 전북 지역이 연구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810m의 최고 분해능을 가지고 기온 바람과 또 기압 강수, 상해습도 등의 그런 기상 자료를 고해상도로 또 시간적인 해상도도 1시간 간격으로 또는 30분이나 10분 단위로도 생산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기상정보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NCEP의 CFSS V2 모델을 이용해서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기존의 모델들은 해상도가 약 60km였고 또 100km 정도였는데 이 과제에서 성취한 해상도는 1km 해상도고 또 하루 4회 정도였는데 지금은 1회 정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해상도의 증가로 인해서 이 그림처럼 우리나라 전북 지역에 대해서 고해상도의 정밀한 기상기후 예측 자료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어스 커렉션 스킴을 이제 적용해서 2차적인 보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제와 가까운 예측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사량에 대해서도 이 고해상도에 따른 이득을 이 시스템이 잘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기상 정보 제공 시스템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관측 자료와 또 이 재분석 자료인 에라5, 또 멀티 모델 앙상블 자료인 이 MME 기반으로 해서 고해상도의 장기 예측 자료를 이 그림과 같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서로 다른 규모에서 생산된 기상 기후 예측 결과를 이제 하나로 연결시켜서 seamless forecasting 자료를 이제 온도에 대해서 구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 단일 모델에서 나온 이 결과물이 아니라 이 앞쪽은 단중기 예측 모델의 결과고 그 중간쯤에는
이 중장기 예측 모델의 결과고, 이 뒷부분은 장기 예측 모델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각 모델이 업데이트되면서 이 시계열 자체도 갱신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 온도, 최고 온도도 그렇게 시뮬레이션 포캐스팅으로 제공이 되고, 또 일사량과 풍속, 강수량, 습도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실증 모델을 이용한 서비스 정보 생산 및 영향 예측입니다. 가축 고온 스트레스 실증 모델의 경우에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기존 모델들은 기상 조건에만 디펜던트 해서 이 모델이 주로 개발이 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실제 그 실험 대상이 되는 농장의 정보를 수집해서 그 농장의 구조가 어떻는지, 또 물리적 특성이 어떻는지, 또 기르는 이 가축의 사육 정보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사, 여기서는 지금 닭을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개사에 대한 그 지점별로 고해상도의 기상 예보 자료를 추출하게 되고, 또 사용자가 직접 자기 개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입력 정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 구조, 사양, 설비, 사육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그런 우리나라 고유의 고온 스트레스 지수를 이제 개발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웹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또 사용자별로 맞춤형으로 자기가 입력한 정보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폭염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축의 폐사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장별로 자동 계산, 자동 연산이 이루어져서 이 고온 스트레스 정보가 도출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상 정보에 없는 이런 건구 온도라든지 습구 온도라든지, 또 직달 일사, 확산 일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램프 자료, 이 단중기 예보 자료로부터 가공 처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가축 고온 스트레스 실증 모델의 경우에 기존과 달리 시설의 구조, 설비, 육계 사육 환경 등을 고려했고, 또 현장 실험 결과를 활용해서 건물 에너지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 BS 모델을 이용해서 6개의 고온 스트레스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빙랩 구성원들에게 이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시연을 해서 실제 이 시스템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서비스되었을 때 기존에 안고 있는 그런 현안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농축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또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고, 또 기상기후 산업 박람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시연을 하고 홍보를 해서 추가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생육 실증 모델의 경우에는 온실 환경 제어 기술을 반영해서 온실 내부의 환경 모의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일사량, 풍속, 온도, 습도 이런 것만 다루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보강이 수행되었을 경우에, 또 스크린이 작동되었을 경우에, 또 팬이 작동되었을 경우에, 또 히트를 켰을 때, 또 폭우를 발생시킬 경우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저항이 어떻게 바뀌는지, 현열 잠열이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를 다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능동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델을 적용해서 온실 내부의 미기상 모의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서버에서는 온실 내부의 에너지 교환을 계산하고, 클라이언트에서는 시간 단위별로 변화하는 기상 및 제어 입력 자료를 서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개발된 제품의 이름을 그린클리라고 했는데요. 이 그린클리 모델로 모의된
온실 내부의 온도 모의값과 관측값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란색이 관측이고 이 주황색이 모델값인데, 아직 이제 이 뒷부분에 있어서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마무리로서 요 처리가 남아 있는데 요 마무리 작업을 통해서 최적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가뭄 농업용수 실적 모델 부분입니다. 농업용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사용하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어진 물의 양이 있을 때 이 물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가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강수가 여름철에 주로 집중이 되고 나머지 계절에는 강수가 적은 이런 환경에서 아주 유용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몇몇 강수 지수들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함에 있어서 관행적인 농업용수 공급량을 기준으로 해서 가뭄을 감시하고 관리하고 예측해 왔습니다. 근데 이 모델에서는, 본 과제에서 개발된 새로운 모델에서는 표준 강수 증발산 지수 SPEI를 이제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학습, 요즘 인공지능이 이제 여러 분야에 쓰이니까 이 인공지능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 농업용수 관리에 적용을 해서 농업용 저수율 기반의 가뭄 감시 및 예측 모형에 이 기계학습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이 표출 시스템이라든지 또 구현 체계가 훨씬 업그레이드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사용자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주기적인 또 요구가 있을 때 즉각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개발자가 물론 자체적으로 나름 이제 표출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 대외적으로 공표되고 또 일반 국민들이 이 연구 결과물들을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그런 표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수요자 맞춤 그런 고온 스트레스 시스템 PHS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이제 구축했고요. 주소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가축 고온 스트레스 서비스를 여기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가뭄 분석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주소로 지금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이런 앞서 말씀드린 PHS라든지 또 아담이라는 이 성과물의 경우에는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축산신문에 광고가 나갔고, 또 많은 리빙랩 참여 기관 또 농민이라든지 또 이 광고를 보고 또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농민들에 대해서 이미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시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